은퇴란 단어는 늘 기다려온 쉼표 같지만 막상 그 지점에 닿고 나면 낯선 쉼터가 되어버리곤 한다. 특히 오랜 세월을 외국에서 살아온 이민 1세대들에게 은퇴 후의 귀국은 단순한 귀향이 아니다. 그것은 다시 시작하는 또 다른 이민이다. 한국은 태어난 고향이지만 수십 년간 떨어져 있었던 그 사이 한국 사회는 너무도 빠르게 변했고 은퇴자는 그 변화를 따라잡기엔 이미 늦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 그렇게 미국보다 더 치열하고 더 외로운 한국살이는 예상보다 훨씬 더 버거운 현실이 된다. 귀국 후 여생을 보내겠다는 결심이 삶의 무게를 배로 늘려놓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되돌아갈 길조차 흐릿해진다. 첫 번째 사례는 경기도 분당에 정착한 박정수 씨 부부의 이야기다. 정수 씨는 30년 전 미국으로 건너가 트럭 운전과 세탁소 일을 하며 아이 둘을 키웠다. 은퇴가 가까워지자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짙어졌고 한국에서의 여생을 꿈꾸며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귀국했다. 분당의 작은 아파트를 장만하고 조용히 살 생각이었지만 현실은 달랐다. 일단 물가가 미국보다 훨씬 높았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들었던 생각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미국보다 비쌀 수 있나였다. 정수 씨는 미국에서는 쿠폰도 잘 활용하고 세일 기간에 계획적으로 소비했지만 한국의 물가는 쉴 틈 없이 올라 있었고 특히 외식비와 교통비, 공공요금은 체감상 훨씬 더 부담스러웠다. 무엇보다 적응이 힘들었던 것은 건강보험이었다. 미국에서 오랜 세월 민간보험과 메디케어를 썼던 정수 씨는 한국에 와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자 매달 나가는 보험료에 놀라고 말았다. 수입이 없는데도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 수령액과 자산을 기준으로 책정된 건강보험료는 고정비용으로 크게 다가왔고 병원에 갈 때마다 내야 하는 본인 부담금도 만만치 않았다. 정수 씨 부부는 결국 귀국 2년 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미 정리된 미국의 생활 기반과 매물로 내놓은 집 문제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 두 번째 사례는 서울 강북에서 혼자 살고 있는 김영순 씨의 이야기다. 영순 씨는 미국에서 식당 일과 가사 도우미로 일하며 은퇴 자금을 모았고 이민 생활의 고단함에 지쳐 고향으로 돌아왔다. 고향 친구들과 소박하게 살고 싶다는 바람이었다. 하지만 한국에 돌아온 지 1년 만에 영순 씨는 깊은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우선 친구들은 대부분 손주 돌보랴, 자신의 생계 챙기랴 정신이 없어 예전처럼 자주 만날 수 없었다. 게다가 영순 씨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의 단절이었다. 한국말을 잊은 건 아니지만 지금의 한국은 말투도 표현도 대화 주제도 너무 달랐다. 특히 은근한 경쟁과 타인에 대한 평가가 짙은 사회 분위기는 미국식 개인주의에 익숙한 영순 씨에게 낯설기만 했다. 은퇴 생활의 여유로움을 꿈꾸었지만 실상은 이방인처럼 낯선 도시 속에서 혼자 견디는 날들의 연속이었다. 간단한 민원 하나를 처리하려 해도 동사무소나 구청의 복잡한 절차와 온라인 기반 행정 시스템에 적응하기 어려웠고 무엇보다 자신이 뒤처진 사람이 되어가는 느낌은 매 순간 자존심을 깎아먹었다. 결국 영순 씨는 지금 미국이 힘들긴 했지만 그때가 오히려 덜 외로웠다는 말로 하루를 시작한다. 세 번째 사례는 대전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는 윤정혜 씨의 이야기다. 정혜 씨는 남편과 함께 미국에서 작은 마트를 운영하며 자녀 교육과 노후를 모두 미국에서 해결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정혜 씨는 자녀들이 있는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했다. 자녀들도 엄마, 이제 한국에서 우리랑 같이 편히 지내요라고 말했고 정혜 씨는 그 말만 믿고 미국 생활을 정리했다. 문제는 귀국 후 시작됐다.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갈등을 불러왔다. 미국에서 독립적으로 살아왔던 정혜 씨는 자녀의 육아 방식이나 생활 습관에 자꾸 간섭하게 되었고 자녀는 그런 정혜 씨를 부담스러워했다. 정혜 씨 입장에서는 가족 안에서도 설 자리가 없다고 느꼈다. 또한 자녀들의 생활 패턴은 너무 바빠 정작 함께하는 시간도 많지 않았고 하루 대부분을 혼자 보내야 했다. 정혜 씨는 차라리 미국에 있을 때가 마음은 편했다며 우울감을 토로한다. 더욱이 미국에서의 보험 혜택이나 노인복지 혜택도 그립다고 말한다. 한국에서는 병원에 갈 때마다 진료 예약부터 기다림, 그리고 비용 부담까지 모든 것이 새삼스레 벽처럼 느껴졌다. 이 세 사례는 단지 개인의 불만이 아니라 오랜 해외 생활을 마무리하고 돌아온 은퇴자들이 마주하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구조적인 벽을 보여준다. 한국은 기술적으로는 진보했지만 정서 정문화적으로는 여전히 외부인을 향한 경계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나이 든 귀국자들은 이미 미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하나의 삶의 문법을 익힌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한국은 고향이지만 동시에 다시 적응해야 하는 또 다른 외국이다. 은퇴 이후의 삶은 단지 지리적 이동이나 소득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정서적 안착과 사회적 포용성의 문제이며 복지 시스템과 인간관계, 삶의 태도까지 포함한 총체적 재정비의 시기다. 한국은 과연 이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한국에서의 은퇴가 버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지 물가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 전체가 이질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귀국을 선택한 은퇴자들에게 필요한 건 칩이나 연금보다도 자신을 받아줄 자기 자리가 있다는 믿음이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는 그 자리를 점점 더 좁히고 있다. 그렇게 고향은 더 이상 고향이 아니다. 이제는 그저 더 낯선 삶의 무대일 뿐이다. 고국으로 돌아와도 여전히 떠나온 이방인의 마음을 가진 채 살아야 하는 현실이 은퇴자들에게 남은 시간이 더 힘겹게 만드는 이유다. 은퇴 후 고국으로의 귀환은 누군가에겐 생의 마지막, 여정의 고향이라는 위로를 더하는 결정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삶의 뿌리를 다시 옮겨야 하는 일종의 재이주다. 특히 오랜 기간 미국에서 살아온 이민 1세대 은퇴자들에게 있어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정서적 고향만은 아니다. 빠르게 변화한 경제구조, 기술 중심의 행정 시스템, 공동체 문화의 와해, 그리고 급변한 세대 간 소통 방식까지 모든 것이 이들에겐 낯설고 어렵다. 그렇기에 전문가적 관점에서 보면 은퇴자의 귀국은 단순히 감성적인 결정으로 끝나선 안 된다. 이는 하나의 이민 프로젝트이자 고령이 된 후 진행되는 사회 재적응의 문제이기에 체계적인 준비와 지원 시스템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생활비와 복지 체계의 괴리다. 미국은 은퇴자 중심의 사회 시스템이 일정 정도 정착되어 있고 각종 커뮤니티 센터나 실버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려는 노력이 비교적 잘 이루어진 편이다. 메디케어 제도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은퇴자들이 지출을 예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구조가 존재한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노후는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정서가 강하다. 건강보험 제도는 전 국민을 포괄하지만 소득 없는 은퇴자에게 매달 나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큰 부담이 된다. 특히 과거 소득이나 미국에서 수령하는 연금 수입이 국내 기준에 반영되면서 예상보다 높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많아 적지 않은 혼란을 낳는다. 더욱이 병원 시스템은 오히려 미국보다 복잡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병원 방문 후 접수, 진료, 검사, 약 처방, 약국 방문까지 이어지는 절차는 나이가 들수록 피로하게 느껴지고 정보가 부족한 귀국자들에게는 이 모든 과정이 장벽이 된다. 한국의 높은 의료 접근성은 장점이지만 너무 많은 선택지와 본인 부담금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위축감을 키운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정서적 소속감이다. 은퇴자들이 미국에서 귀국했을 때 처음 마주하는 것은 외로움이다. 아이들은 이미 성장해 독립했고 친지나 친구들도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 지 오래다. 무엇보다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했고 은퇴자의 삶의 언어는 이미 다른 세계에 속해 있다. 말이 안 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긋나는 것이다. 표현 방식, 소통의 단어, 심지어 TV 예능이나 드라마 하나조차도 이들에게는 낯설고 이해되지 않는다. 익숙하던 미국의 조용한 이웃 문화, 일정한 거리 두기와 존중, 그 속에서 형성된 독립적인 삶의 방식은 한국의 밀도 높은 인간관계 문화와 충돌하기 쉽다. 귀국 이후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단지 시간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은퇴자의 역할 상실이다. 미국에서의 삶은 고단했지만 일터에서의 역할, 지역 커뮤니티에서의 지위, 이민자로서의 정체성이 있었고 그것이 삶의 목적과 활력을 제공했다. 하지만 한국에 돌아온 은퇴자는 그 역할을 한순간에 상실한다. 자녀에게는 부모로서의 역할이 끝났고 사회는 은퇴자에게 별다른 역할을 기대하지 않으며 커뮤니티는 이미 오래전 그 자리를 잃었다. 이러한 상실감은 쉽게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고립감은 건강까지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실제로 귀국 후 우울증을 호소하는 은퇴자들의 비율이 미국보다 높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은퇴자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쓸모있는 시간을 만들기는 더 어려워진다. 그렇기에 귀국 전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요소들이 존재한다. 첫째, 경제적 현실을 냉정히 분석해야 한다. 은퇴 후의 고정 수입이 한국에서 어떤 수준의 삶을 가능케 하는지를 환율, 세금, 보험료, 주거비용 등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해야 한다. 둘째, 한국의 복지 시스템과 의료체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 각종 노인복지센터의 이용 방법, 긴급의료 접근성 등을 사전에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셋째, 정서적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다.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인간관계가 존재하는지 혹은 새로운 커뮤니티에 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며 이는 취미, 종교, 봉사활동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능하다. 넷째, 자녀와의 관계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함께 살면 편하다는 기대는 현실적으로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오히려 일정한 거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현재처럼 이민 1세대의 귀국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이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 커뮤니티 프로그램, 통합행정 지원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 귀국 은퇴자 전담 창구를 마련해 상담과 연결, 정보 제공이 이뤄져야 하고, 지역별로 실질적인 재적응 교육과 커뮤니티 연계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동시에 이들이 미국에서 받은 연금이나 소득이 어떻게 국내 시스템에 반영되는지를 명확히 알리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나 보험료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도 병행돼야 한다. 결국 고향이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마음이 머무를 수 있는 정서적 자리를 뜻한다. 수십 년을 외국에서 살아온 은퇴자들에게 진정한 고향은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삶의 온기이며, 낯선 제도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사회의 눈높이다. 지금처럼 귀국자들이 한국을 더 낯설게 느낀다면 우리는 그들을 고향으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경계 밖으로 내몬 셈이다. 이제는 돌아온 이들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들이 외롭지 않도록, 그들의 삶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고향이라는 말이 따뜻한 실체가 되도록 국가와 사회 모두가 귀 기울여야 할 때다. 고향은 그저 태어난 곳이 아니다. 다시 살 수 있어야 고향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낼 수 있으려면 이들의 이야기를 사회 전체가 진심으로 듣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만 은퇴 이후의 고국살이가 더 이상 버겁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